안녕하세요.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룡 법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주에 그 진행 중인 의뢰인으로부터 그 전화를 받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가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내가 개인회생 개시 결정까지 받았는데 기존에 채무가 있던 은행에서 입금이 된 그 통장에 입금이 된 돈을 지급을 안 해주고 상계를 했다. 그래서 돈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이게 가능하냐,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느냐,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개인회생 진행 중에 언제까지 상계가 가능한지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개인회생을 진행을 준비하면서 상담하면서 설명드리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이 상계라는 부분입니다. 상계가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좀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.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서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내가 줄 돈도 있고 받을 돈도 있을 때 이거를 같은 금액에서 상쇄할 수 있다는 거죠.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죠. 내가 은행에는 예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또 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받은 돈도 있다. 그럴 경우에 이걸 같은 금액에서 일방적으로 의사표시, 상계 의사표시를 하면 같은 금액으로 소멸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이 상계에 대한 규정입니다. 근데 우리가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뭐 많지는 않지만 내가 이미 채무가 있는 은행에 예금이 있는 분도 있고 적금이 있는 분도 있죠. 이런 분들은 가능하시면 신청 전에 그 예금이나 적금을 정리하셔서 찾으셔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. 그 이유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상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걸어서 그 돈을 빼가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거죠. 하지만 지난주에 전화 주셨던 그분 같은 경우는 이미 개시결정까지 받은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. 우리가 내가 통장에 있던 돈을 빼고 적금을 해야지 해서 찾더라도 뭐 평상시에 거래하던 다른 거래처라든가 아니면 지인분들하고 돈거래가 있던 경우에 이분들이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걸 모르고 그 기존에 알고 있던 은행 계좌로 이렇게 입금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고 있는 거죠. 딱 이분이 그런 경우였는데 은행에서 그 규정을 잘 모르시지는 않을 텐데 뭐 실무상 처리하면서 담당자들이 잘못 처리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분도 해당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걸고 상계에서 돈을 찾아가고 주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었죠. 그래서 제가 법률 규정에 명확하게 본인은 개시결정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돈을 지급정지하고 상계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은행에 전화하시고 내가 이미 개인회생 신청해서 개시결정이 났기 때문에 상계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찾아간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물론 뭐 은행에 따라서 내부적인 절차들이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받으시는 기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명확하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상계가 금지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이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에 해당돼서 지금 뭐 돈을 못 찾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은행에 전화하시고 설명을 잘 하시면 다 돌려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률상 개인회생을 내가 준비하고 신청을 했더라도 해당 채권자가 내 채권자가 상계에 적합한 채권과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법률상 상계는 가능하지만 이 시점은 내가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기 전까지 정확하게는 금지명령이 결정이 나고 그 해당 채권자한테 법원에서 송달이 나가고 그 채권자가 송달을 받는 시점까지죠. 그리고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 이때까지만 상계가 가능합니다. 금지명령이 빨리 나신 분은 일찍 상계가 금지가 되는 거고 혹시 금지명령을 못 받으셨더라도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이렇게 상계가 되는 것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으니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오늘은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실제로 전화를 의뢰인께 받았던 사례를 가지고 상계 언제까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